제가 계속 이어가서 이번에는 신해면세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대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인 것 같습니다. 신해면세점에 대해서 이대호 기자가 전반적으로 진행 상황이나 뭐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는 그걸 좀 떠나서 어디가 현재 좀 장점을 많이 갖고 있고 메리트를 갖고 있고 어디가 좀 급한지 우리가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각 기업들의 장점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예. 이번에는 각 기업들의 약점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약점들을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각 기업들이 이제 숨기고는 있는데 그래도 예. 약점이 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점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네.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기업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롯데면세점 얘기를 첫 번째로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예. 1위 사업자기도 하고 약점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취지가 되던가요? 가장 이 면세점 사업을 가장 잘하고 있다는 게 강점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또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독과점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 면세점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8%입니다. 예. 작년 말 매출 기준인데요. 특히나 이제 서울 시내에는 면세점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인 3곳이 바로 롯데 면세점입니다. 예. 이 서울 시내 그 점유율만 놓고 보면 롯데가 60.5%나 아이고, 예. 차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 업체에서는 뭐 롯데는 당연히 배제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또 혹시나 롯데에게 이제 추가적인 사업권이 갈 경우에 이 특혜 논란일 수도 있어서 예. 관세청에게도 이 점은 좀 부담인데요. 아무래도 롯데 측은 좀 억울해합니다. 예전에 뭐 사스 파동 등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국내 잘 안 찾을 때 네. 그리고 경쟁 기업들이 사업권을 아예 반납할 때도 롯데는 버티면서 이 시장을 지켜왔다. 네. 해서 경쟁자들이 도태되면서 만들어진 독과점 구조인데 이걸 단순히 독과점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억울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또- 면세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내가 시장 장악력이 좋아졌다고 해서 지금은 너희들이 독과점을 하니까 양보를 해라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순순히 받아들이기 그렇죠. 힘든 근데 것 또 같아요. 이 시장이 또 결과가 상당히 또 중요한 예. 바닥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롯데가 추가 사업권을 받아도 걱정입니다. 이 왜냐하면 올해 말에 네. 그 롯데 명동 본점하고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몰점 이 두 곳의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예. 해서 이게 자동갱신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하고 경쟁 입찰을 벌여서 다시 따와야 되는데 네. 혹시나 이번에 사업권 하나 추가로 받아요. 그러면 사업장이 더 많아지지 않았느냐 해서 기존의 알짜배기 사업지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해서 아주 이중으로 롯데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애매한 상황에 끼어버렸습니다. 네. 롯데면세점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약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세계그룹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사실 신세계그룹이 이런 면세점 사업에서는 그렇게 특출난 성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게 좀 예. 걱정입니다. 어떤가요? 지난 2012년부터 진출하기 시작해서 아직은 좀 성과가 미미한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신세계그룹이 그 면세점 사업을 특화시키겠다면서 이 면세점 사업이 기존에는 신세계 조선호텔 안에 사업부로 있었는데 예. 그걸 독립법인으로 따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면세점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 조선호텔의 재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걸 좀 피하려는 하나의 좀 술수 아니냐 예. 이런 그 시각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관세청이 마련한 그 심사평가표를 보면 1000점 만점에 300점이 운영인의 경영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면세점 기존 면세점에서 적자를 내고 있어서 이걸 좀 피해야겠다 예.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시장은 좀 풀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김해공항 그리고 부산점, 이 파라다이스 면세점을 인수한 건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조선호텔마저도 이 면세점 부문의 영업 적자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적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신세계 측은 역시나 초기 투자 비용을 좀 감안하면 초기에 몇 년간은 적자를 보는 게 당연하다. 네. 향후에 영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오면 제대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그 백화점 본점 가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네. 그 명동, 회현동 일대가 교통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복잡하죠. 교통이 엄청나게 혼잡한데 예. 거기에다가 신세계 백화점이 이제 본점에
면세점을 더 유치를 해 놓으면 예. 교통이 더 혼잡해질 것이다. 특히나 거기에는 대형 관광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게 또 하나 좀 약점이기도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쉽지 않네요. 예, 기업들이 뭐 전체적으로 약점을 하나하나 잡아보다 보니까 어느 회사 하나 그 전에는 다들 강점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네. 약점이 좀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둘이 좀 힘을 합치는 건데 사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호텔신라가 굳이 도움을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뭔가 전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호텔신라 혼자서도 면세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예. 하나는 이제 좋은 입지가 없었고 또 하나는 이 롯데와 함께 독과점 이슈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신라 면세점의 시장 그 점유율은 한 3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롯데와 합치면 80%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롯데나 그 신라 어느 한 곳이 추가적인 사업권을 가져가면 이 시장 점유율이 두 곳이 90%를 넘길 수도 있는 점입니다. 해서 이것을 좀 완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호텔신라에게는 있었고 예. 해서 호텔신라가 현대산업개발에 손을 잡으면서 용산 아이파크몰이라는 좋은 입지도 얻고 그리고 이 독과점 이슈도 약간 좀 농도를 흐리게 만드는 네. 그 두 가지 일거양득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셈법을 가진 겁니다. 자, 그런데 약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독과점 이슈를 피해 나가기 위한 꼼수 아니냐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용산 지역은 외국인이 관광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그냥 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그 시장의 평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서울시 그 관광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주로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서울 시내는 네. 뭐 동대문, 명동, 경복궁, 서울 엔타워, 인사동, 남대문 시장 등등이고 이 용산 지역은 20위권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해서 좀 이런 약점이 있고 다만 그 호텔신라라든가 아니면 그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이 용산 입지는 관광버스도 대거 수용할 수 있고 교통도 아주 좋다. 거기에 또 이제 철도가 있다 보니까 네. 역사를 통해서 전국 지방 관광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용산이 상대적으로 좀 한산하긴 합니다만은 이대호 기자가 설명을 해준 것처럼 생각해보니까 이태원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먹고 놀러 가는 곳이지 여기에 관광객들이 쇼핑하러 오지는 많이 않는 것 같아요. 예. 실제적으로 약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역시 네. 좀 꼼수 그러니까 물타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좀 이런 부분도 역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전략이고. 예. 좋게 말하면 전략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호텔신라나 현대산업개발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기업을 하나 얘기를 하기 전에 한화갤러리아가 네. 대기업입니까? 중소기업입니까? 한화갤러리아는 당연히 이제 한화그룹 그렇죠. 대기업 그룹 안에 들어가는데 대기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 기사들을 보면 왜 자꾸 라이벌로 중소기업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 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한화갤러리아가 지금 이제 한화생명이 입주해 있는 63빌딩을 있죠. 시내면세점 후보지로 정했거든요. 예. 여의도 63빌딩에도 유치하겠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대기업군과 중견기업군에서 이게 따로따로 리그를 나눠서 그렇죠. 유치전을 벌이게 됩니다. 해서 나눠주기로 예, 했잖아요. 그런데 중견기업군에 있는 유진기업이 예. 여의도 옛 MBC 부지에다가 면세점을 만들겠다 했거든요. 네. 그리고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유진기업이 그래서 예, 중견기업군에서 여의도에 만약에 시내 면세점을 유치를 하면 같은 여의도에다 과연 정부가 또 하나를 면세점을 내주겠냐. 2개를 내주겠느냐 예. 이런 논리로 인해서 사실상 한화갤러리아의 경쟁 상대가 유진기업 아니냐 예.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화갤러리아는 이제 백화점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뭐 롯데나 신세계에 비해서 좀 작지 않습니까? 현대에 예. 비해서도 작고 해서 MD 이 상품 구성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좀 뒤처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참 이것도 애매해지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기업 간의 경쟁을 해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네. 이게 중견기업 측에서 유진기업이 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굳이 여의도에 2개나 새로 내주겠느냐 시내 면세점을 그래서 한화갤러리아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발빠르게 계속해서 기업이 바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예. 현대백화점그룹도 계속해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얘기로는 중소기업들과 합작해서 상생 경쟁을 하겠다 뭐 예.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게 알고 봤더니 다 계열사잖아요. 이게. 이게 현대백화점 그룹이 내세운 콘셉트이 딱 그겁니다. 상생을 위해서 중소기업들과 합작법인을 만들겠다. 네. 우리 혼자 하지 않겠다. 이런 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50%, 한무쇼핑이 20%, 모두투어 17%, 그리고 이제 작게 조금씩 작은 면세점 운영하는 기업들이 한 13% 차지하겠다. 예.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계획을 밝혔는데, 자 그런데 20%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한무쇼핑이라는 데가 사실상 현대백화점 계열입니다. 예. 그 정몽근 명예회장 등 특수관계자가 지분 약 65.4%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열사인데 자기네 계열사끼리 70%나 투자를 하면서 이걸 이제 합작법인이라고 포장한 건 좀 과대 포장 아니냐. 그렇죠. 이런 조금 그 시선을 좀 사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3%를 투자하는 중소기업들의 지분율도 아직은 공개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좀 지켜볼 대목이고요. 또 현대백화점이 그 시내 면세점 후보지로 정한 그 무역센터점 삼성동에 있는데요. 여기는 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코엑스 롯데 면세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랑 바로 맞닿아 있어서 예. 과연 좀 이게 너무 입지적으로 가깝지 않느냐 네. 이런 지적도 사고 있습니다. 예, 역시 그러니까 상생을 얘기하면서 함께 가요. 그런데 뒤에 이게 떨어졌네요.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가족만 이렇게 함께 가자는 건데 네. 이런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꼼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백화점 그룹에 대해서도 현재 좀 상황이 이렇고 이런 좀 리스크들이 있다는 점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SK 네트워크스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다른 데는 이제 입지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데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임차해서 쓴다고요? 이건 예. 또 뭐 메리트가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실 뭐예요? SK 네트워크스라는 이름보다는 워커힐 면세점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유명할 익숙하죠? 겁니다. 예. 그럽니다. 근데 이제 워커힐 면세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서울 광장동 예. 그 워커힐 호텔에 있는 네네. 면세점 딱 한 군데인데 이번에 그래서 새롭게 추가를 하고 싶다 SK 그룹이 이제 밝혔는데 SK 네트워크스가 입지를 선정한 곳이 동대문 캐레스타라는 빌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사가 가진 건물이 아니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임차를 해서 쓰겠다라는 네. 거여서 다른 뭐 그룹의 랜드마크를 계속해서 이제 입지로 내세우고는 다른 그룹에 비했을 때 조금 무게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적극성에서도 좀 SK 네트워크스는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워커힐 면세점의 특허 만료 기간이 올해 11월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나 만에 하나 이 워커힐 면세점의 특허를 놓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렇죠. SK 네트워크스 입장에서는 면세점 사업을 전체 다 접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거에 비했을 때 좀 사업의 적극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임차를 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임대료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그 면세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백화점에 비해서 훨씬 더 낮다고 합니다.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 예. 1위 사업자인 롯데 면세점이 한 영업이익률 한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낮네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임차료까지 많이 내고 나면 이익률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조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차를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었네요. 역시 어떤 예. 비용이 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죠. 또 시장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그렇게 썩 적극적이어 보이진 않는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안 든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러게요. 매년 임차료 부담이 있다라는 이런 부담이 있죠. 예, 역시 그래서 SK 네트워크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랜드인데요. 사실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대중화라고 해야 되나요? 보편화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인식은 있어도 예. 고급화와는 약간 좀 거리가 있지 않나 해서 면세점과 어울릴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여기가 입지 선정이 계속 좀 늦어졌었는데 이게 입지 선정이 됐나요? 요즘 상황이 어떤가요? 이랜드는 이제 뉴코아에서 요즘에는 이제 NC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꿔서 예. 그 매장을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에야 그 면세점 후보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마포 홍대 입구 앞에 있는 서교 자이 그 갤러리, 서교 자이 갤러리 이게 기존에 GS 자이 모델하우스로 사용이 되던 건물인데 예. 이거를 이제 철거를 하고 여기다 면세점 건물을 새로 짓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내년 초에 당장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철거하고 과연 그러게요. 한 7개월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새 건물을 올리고 상품 구성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시간이 매우 빠듯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역시나 쇼핑몰과는 면세점은 다르다.
이런 지적들을 경쟁 업체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랜드 측에서도 좀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이 말이 좀 마음에 드네요. 면세점은 쇼핑몰과 다르다. 시장에서 이랜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또 평가절하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이랜드는 세계 1위 사업자 듀프리와 손을 잡고 예. 듀프리에서 명품을 공급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완책을 설명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시내 면세점 사업자 역시 선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더 잘할 것이다 위해서 장점만 부각하고 있는데 네. 이 약점과 리스크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발빠르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더 핫한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고요.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